안녕하세요. 김서환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선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됐던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전국체전을 첫 출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실업팀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많은 선수분들께서 SNS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때 SNS가 싸이월드가 있었고, 2010년도부터는 카카오 스토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카카오 스토리는 저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수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운동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가 관심이 가는 뭐 레전드 선수분일 수도 있고 경쟁자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한데 되게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소문을 듣는 게 다인 거예요. 저는 이제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어떤 뭐 소식통, 네, 소식통들이 이렇게 좀 부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선배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진호 선배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형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진호 형님께서 유튜브도 개설을 하셔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진호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레전드 선수분들이 있으셨죠. 뭐 강경원 형님과 뭐 이진우 형님과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최재덕 선배님 뭐 너무 많죠. 뭐 나이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근데 좀 좋아했던 선수분들은 저 이제 체질이 이렇게 막 인자강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력한 그런 선수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외 선수들 중에서도 뭐 자니 잭슨이라든지 브렌치 워렌, 로니 콜먼 이렇게 되게 많이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진우 형님을 되게 좀 좋아했었고 그런 뭐 소식들을 되게 좀 챙겨 듣곤 했었거든요. 몸도 좋고 근질도 좋고 또 뭐랄까 운동 강도나 뭐 수행 능력, 회복 능력, 뭐 지구력 이게 다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의 대상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어, 제가 이제 스쿼트를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진호 형님께서 그 부산에 시카고라는 그 헬스장이 예전에 있었는데 서면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체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셨대요. 그때 장병호 이제 형님이라고 이제 또 국가대표 헤비급 국가대표였던 장병호 형님께서 운동을 하러 들어갔는데 진호 형님께서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호 형님이 나도 오늘 하체인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본인 파트너와 함께 하체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그 하체 운동을 다 하고 샤워하고 보충제 마시고 나왔는데 여전히 진호 형님이 스쿼트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좀 저는 이제 전에 들었는데 저에게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스쿼트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해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제가. 뭐 해봐야 뭐 5세트, 많으면 10세트, 한 10세트는 잘 안 넘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후에 뭐 레그 프레스라든지 뭐 런지, 뭐 익세이션 컬,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 뭐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뭐 내가 그렇게 인자강은 아니니까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고 그래 그냥
다른 운동은 다 빼더라도 스쿼트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운동을 한번 그때 해봤어요. 저는 한 25세트까지가 한계더라고요. 25세트가 넘어가니까 휴식 시간도 좀 더 필요하고 다리에 쥐도 나고 해서 25세트쯤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해보니까는 이거 다리에 이런 근육통이나 뭐라 해야 되지? 이 근성장되는 이 느낌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운동들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다리가 좋아졌죠, 되게. 그리고 스쿼트를 되게 많이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단편적인 진우 형님 얘기 한번 딱 듣고 제가 스쿼트에 좀 되게 심취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스쿼트 중량을 많이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스쿼트를 되게 많이 하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 세트 안에서 좀 안정적인 자세라든지 템포라든지 자극을 끌어내는 법을 좀 알게 됐어서 저에게는 되게 좀 뭐 중요한 그런 모티베이션 얘기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나 영향을 되게 받았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진우 형님께서 그때 당시 부산에서 운동하실 때 그 해운대 백사장을 그렇게 많이 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길 정도로 뭐 이렇게 많이 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도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빌더는 뛰는 게 아니라고 저도 배웠었거든요. 보디빌더는 걷고 자전거 타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좀 단거리 달리기는 좀 잘 못해도 좀 중장거리 이렇게 뛰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한번 뛰어볼까 해서 뛰었죠. 뛰어서 이제 한 1시간 내리 러닝머신에서 뛰니까 되게 오랜만에 땀도 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러닝머신에서 1시간 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종종 이제 공원에 가서 한 1시간씩 뛰곤 했었죠. 그게 이제 2009년부터 한 12년까지 3년 정도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유산소를 좀 종종 뛰었어요. 특히 그 다이어트 초반부에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도 있고 몸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좀 뛰는 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뛰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사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배고픔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살도 되게 잘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치트밀이라는 거를 이렇게 개념을 알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진우 형님 어떤 일화를 듣고 제가 이제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일화였냐면 진우 형님이 일요일만 되면은 코스트코에 가서 큰 피자 있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소문에는 최소 한 판이고 많이 먹으면 2판을 혼자서 드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 생각엔 진짜 이게 진짜인지 확인된 바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를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따라 해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대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만큼 양의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니까는 이걸 소모를 못 해내더라고요. 보통 이제 치트밀을 하고 한 이틀에서 3일 안에 체중이 복귀가 돼야 돼요. 근데 피자는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많이 뛰었죠. 뛰어도 잘 복귀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따라 할 수는 없고 사람이 다 체질이 있구나 해서 이제 저한테 맞춰서 치트밀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무렵쯤에 진우 형님 영향으로 스쿼트도 많이 하게 되고 유산소도 강도 높게 하게 되고 치트밀도 강도 높게 이렇게 센 음식,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막 먹다 보니까 정말로 그때 사실 무릎이 많이 좀 손상이 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치트밀 하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유산소와 스쿼트를 너무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좀 몸은 되게 좋아졌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특히 하체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하체가 2012년까지 운동을 한 바탕으로 저는 지금 하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씩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분할이 좋다, 3분할이 좋다, 분할법도 가끔은 과감하게 확 바꿔도 보고, 뭐 5분할은 안 좋다고 하는데 5분할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는 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리 뛰어도 보고, 그리고 치트밀이 어떤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되게 활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호 형님 것도 따라 해보고 다른 선수분들 것도 따라 해오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맞는 거를 이제 찾게 되고 지금의 제 운동 방법이나 식단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요즘에 유튜브에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도 없어요. 다 한번 해보면 돼요. 네,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야, 저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크게 소득이 없더라도 재밌잖아요. 네. 저도 그때 이제 시합 준비할 때 실업팀 선수로서 굉장히 좀 뭐랄까 책임감 있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 모든 게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박스럽기도 했지만은 즐긴 덕분에 즐기고 열심히 한 덕분에 이제 뭐 성과는 다 이제 좋게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진호 형님, 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진짜 제가 들었던 그 소문들, 네, 일화들 이런 것들이 진짜였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다른 선수분들의 소문, 일화 이런 것들을 듣고 모티베이션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계기들이 됐지만은 그런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그분들과 소통을 이제 할 때 사실 이런 것들 다 여쭤보진 않았어요. 좀 그렇잖아요. 아마 또 반대로 저에 대한 어떤 일화나 소문들을 또 듣고 운동한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제 생각에는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듣고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